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엠뱅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이제 좀 밖에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장마 전선이 좀 끝나면서 여름이 이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좀 썸머 랠리가 올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날씨가 이제 좀 무덥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중충한 이제 장마가 오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맞아요. 좀 뒤늦긴 했지만 썸머랠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보자. 시장이 지금 매크로 변수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악재들이 많았는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이 정말 좀 견조하게 좀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제 7월, 8월은 그야말로 이제 좀 순풍에 돋았듯이 우리 시장이 좀 화끈한 가격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 그래도 나름대로 보합권에서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라운딩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도 제가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네. 여전히 자신감 있게 또 파3홀로 진단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3. 오, 네. 오늘도 비교적 쉬운 파3.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제 대만의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넘게 와. 폭증을 했다. 네. 삼성전자도 사실은 뭐 반도체 쪽은 기대를 조금 충족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와서 저점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오늘 뭐 TSMC는 정말 좀 깜짝 놀랄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이 막 1325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이 좀 주가가 아주 강하게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4% 가까이 이제 급등하고 급등세가 있어요. 나타나고 네. 있고 뭐 SK 하이닉스 4%면은 거의 급등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쵸. 삼성전자도 지금 2%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금 탄력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 종목들과 IT 종목들, 중소형주들에 대한 매수세도 좀 살아나면서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파3홀로 진단해드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시장을 정말 좀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우리가 먼 미래에, 뭐 먼 미래라고 해봤자 제가 5년, 10년 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1년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얼마 정도에 거래되고 있을까?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25원까지 올랐으니까 13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근데 한 1년 뒤쯤에도 원달러 환율이 과연 1300원대에 있을까? 만약에 1200원대까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년 기다려서 네. 환차익만 지금 10%를 거둘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상반기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역대급으로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형 IT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스닥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IT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분명히 한번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됐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너무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근시안적으로 보면 오늘 또 빠질까 아니면 내일 반등 들어올까 이런 것만 이제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이제 멀리 내다보면 환율에 대한 움직임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원달러 환율 하락에 배팅해야 된다. 맞아요. 물론 그 자리에서 지금 한 1% 정도 환율이 더 올라가 버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저는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방한을 하니까 맞아요. 환율 하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통화 하겠습니다. 사업 좀 잘 체결해가지고 네.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자 오늘 오후장 한 줄평으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5장 한 줄 코멘트는요. 네. 2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하자. 네, 뭐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인데 맞아요. 사실 뭐 중국의 GDP도 오늘 또 네. 굉장히 부진하게 발표가 나왔고 유로존도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사실 그렇죠. 요즘 목표가 하향 레포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 좋아요. 네. 그게 항상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하는 게 역발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 주식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이런 주식 지수는 사실상 가장 좀 뚜렷한 선행 지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주 안 좋다. 중국도 오히려 GDP가 안 좋게 발표가 났는데 네. 발표가 나서 반등이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맞아요.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표가 지금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네. 각국이 또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시장이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는 악재를 좀 내재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대체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다 하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될 때가
종목을 좀 고르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게 뭐냐면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네. 실적이 다 좋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놈이 진짜 좋은 건지 좀 찾아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안 좋다 그러는데 한두 개 좋다 그러면 그 좋은 종목만 잘 골라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뭔가 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네. 종목들을 골라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된 종목만 고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좀 접근을 좀 해본다면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좀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금요일은 주식 사는 날이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또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장이 끝나기 전에 뭐라도 또 종목을 좀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잖아요. 이번기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하라는 한 줄 코멘트 드리면서 오늘 준비해온 이제 원샷 홀인원 종목도 네. 그 컨셉에 맞게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현대기아의 또 컨퍼런스 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2분기 좀 실적 기대가 네.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오늘 영민한 김프로 시간 통해서 또 버튼 피싱할 수 있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들 지난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리뷰홀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자, 요즘 매니저님 종목이 너무 잘 가고 있어요. 네. 자,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던데. 맞아요.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 지금 딱 한 달 됐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지금 47%를 넘어가고 와,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당연히 홀인원 종목으로 진단을 김프로님 해드리겠습니다.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와, 이 어려운 시장에 홀인원. 네. 너무 축하드려요, 매니저님. 단기간에 이게 지금 47% 거의 50%에 가까운 수익률이 지금 기록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6월 15일 전후부터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7월이 넘어서면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이제 관심들이 또 많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 방송에서 소개되는 종목들이 거의 뭐 진단 키트라든지 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로 어저께는 특히나 이 진원생명과학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BA.5 변이에 이제 또 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 진원생명과학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좀 되고 호가장이 되게 두터운 종목이라서 네. 좀 무겁게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11,000원 초반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그냥 완만하게 5일선을 타고 가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더니 어제 그 뉴스 갑자기, 기사가 네.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고점을 뚫어내니까 네. 상당히 탄력적인 지금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포착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에 무료 공개 방송할 때 진원생명과학 후속주로 현대바이오 말씀드렸거든요. 네. 오늘 현대바이오도 5% 가까이 지금 상승을 와. 하고 있고 이현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초반에 한 5,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코로나19 특히나 지금 켄타우루스 BA2.75에 대한 지금 변이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이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뭐 진원생명과학은 거의 50% 가깝게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리는 현대바이오라든지 이현제약이라든지 이런 후속주들이 또 진원생명과학과 같은 비슷한 급등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눈여겨서 잘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 홀인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레몽레인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그 버디입니다. 비오유가 축하합니다. 수익률이 또 엄청났잖아요. 맞아요. 그 후속주로 소개해 주신 게 바로 이 레몽레인인데 뭐 만족할 만큼 지금 일주일 동안 수익이 아주 크진 않아요. 네. 근데 한번 이게 급등이 딱 나온 그날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이제 좀 깔아놓고 매수를 했다가 2, 3일 정도 좀 숨고르기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18,000원 위로 한 2, 3%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레몽레인을 포함한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쇼박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영화 이제 여름이 되면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계속 줄이어서 개봉을 좀 하잖아요. 저도 휴가를 영화관으로 네. 가려고요. 맞아요. 이게 뭐 사실 요즘에 뭐 유가도 많이 비싸고 네. 또 비행기 표 구하기도 좀 힘들고 해외여행 못 가고 바캉스 못 가시는 분들은 그냥 극장으로 여름 휴가를 가는 네.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 많은 이제 대작 영화들 소위 말해서 지금 뭐 200억, 300억씩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한 영화들이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JTBC에서 방영이 이제 확정이
확정이 된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은 이런 드라마, 그리고 이제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네. 이런 모멘텀들을 좀 감안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직전에 윗골이 달린 자리를 좀 뛰어넘는 슈팅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제가 최근에 버킷 스튜디오도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버킷 스튜디오도 오징어 게임 시즌 2도 있지만 이정재 배우가 감독으로 이제 연출을 한 헌트라는 영화도 정우성 배우하고 지금 같이 또 출연을 했잖아요. 예전에 태양 없다라는 영화에 정우성 배우랑 이정재 배우가 동반해서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20몇 년 만에 다시 이제 두 분이 주연을 한 영화거든요. 이 헌트라는 영화도 8월 달에 이제 또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다시 또 버킷 스튜디오가 주목을 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컨셉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몽레이는 목표가 2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니저님 홀인원 잡은 만큼 시청자는 종목 상담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첫 번째로 들어온 사연은 바로 4875번님입니다. 덱스터를 가지고 계시고요. 14,8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매수가 근처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 최근에 딱 매수를 하신 종목인 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오. 이글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한 2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려버렸네요. 레몽레온 리뷰하면서 덱스터는 이제 곧 이제 7월 말에 이제 개봉 예정인 외계인, 최동훈 감독의 이제 외계인이라는 영화에 투자를 했고, 네. 그리고 그 외계인 영화의 VF 기술을 이제 담당한 기업이거든요. 아마 이제 최동훈 감독이 이제 또 타짜 이후에 또 상당히 좀 큰 흥행몰이를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외계인 개봉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겠다. 덱스터도 바닥권에서 아주 완만하게 지금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우상향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최소한 한 18,000원 정도까지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 목표 수익을 좀 정해놓으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덱스터는 목표가로 18,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550번님이 하나 머티리얼즈를 네. 가지고 계세요. 62,100원. 좀 높게 사셨는데 네. 11% 비중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역시나 오늘 개장 전에 또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IT 종목들이 뭐 순환매 사이클, 사실은 이제 TSMC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걸 보고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네, 삼성전자는 네. 조금 움직이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를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아쉽게 이제 오늘 사연을 주신 시청자분은 조금 물려있긴 네. 하지만 어쨌든 정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있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분명히 좀 터닝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를 조금 해보시면서 단기 관점으로 한 48,000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만 원까지의 기술적인 반등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이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GST를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제가 안 보이는데 뭐 네. 21,600원 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거든요. 네, 21,8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GST를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하나 머티리얼즈하고 거의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아침에는 소재주를 또 오후에는 장비주를. 어우, 정말 예리하시네요. 제 속을 지금 훤히 꿰뚫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IT 종목들이 너무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된다.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정말 죽기 살기로 빠지기만 하다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에 온통 그냥 컨텐츠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와 TSMC 실적 발표를 하고 났더니 우려했던 것만큼 이거 반도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최악은 아닌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분명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이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를 또 추격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 또 나설 가능성이 좀 높고, 또 하나의 이벤트는 아리백.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미국의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이제 아리백에 가입을 해가지고 모든 생산 공정 자체를 이제 친환경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아마 조만간에 아리백 가입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리백하고 도대체 GST가 뭔 관계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칠러라든지 스크러버 같은 이런 환경 관련된 장비들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특수가스라든지 유해가스 배출 장치들을 전문적으로 지금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GST가 관련된 수혜주로 지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전자가 해외 반도체 시설 투자 그리고 하반기 때도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공정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GST가 올해 예상 매출액이 3천억 돌파가 거의 확실시 돼 보이고 영업이익은 무려 500억이 지금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싸도 지금 너무 싸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주가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해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저는 이래요. 하반기 때 이제 디램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정말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게 반도체 업황에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우리가 2020년, 2021년을 한번 되짚어 보면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 개인 활동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IT 세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었던 맞아요. 거거든요. 뭐 TV 수요, 가전 수요, 맞습니다. 핸드폰 수요 맞습니다.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재차 확산된다라고 해서 뭐 거리두기를 하거나 영업 제한을 하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생활 패턴이라는 게 다시 한번 또 언택트와 관련된 기조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도 우리가 BBIG 종목들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정말 심하게 조정을 받다가 희한하게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인터넷, 게임, 배터리,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비슷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좀 재현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디램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램 가격의 하반 경직성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설비 투자 전체 규모, 소위 말해서 이 빅그로스가 예년에 비하면 내년, 내후년까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캐파에 연동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디램 가격은 어느 정도는 하반 경직성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막 15% 폭락한다. 이런 얘기는 저는 현실성이 좀 없는 분석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IT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하락을 했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단기적인 모멘텀도 좀 나왔겠다. 실적 시즌을 좀 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GST라는 종목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5% 정도 오르고 있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아, 정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거의 네. 40% 빠지고 바닥에서 지금 5%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네, 한 발목 정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 네. 가격은 진짜 뭐 발목도 아니고 거의 이제 발바닥에서 네. 이제 겨우 바닥이 좀 잡혔다. 이렇게 저는 비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ST였습니다.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11,1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1,400원이요. 또 그새 네. 또 올랐네요. 그러네요. 11,400원. 제가 지금 가격을 볼 수가 없어서 방송 직전에 들어왔던 이제 확인했던 가격을 말씀드려요. 11,400원 현재가로 또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AI 인공지능 관련주 맞아요. 제가 네. 방송국 오기 전에는 분명히 하락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플러스 전환이 좀 되려고 하나 봐요. 어쨌든 이 비트나인이라는 종목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제 거의 한 6개월 만에 방송에서 다시 한번 네, 소개를 해드리는 저도 것 굉장히 같아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 6개월 동안에 그만큼 또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종목 제가 왜 좀 주목을 하고 있는지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IT 종목들이 또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움직일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제가 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하고 게임하고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컨텐츠 종목 움직이는 걸 보면 분명히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거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때그때 움직이는 걸 자꾸 추격 매수하지 말고 네. 좀 한 발만 남들보다 하루 이틀만 조금 빨리 이런 종목들을 좀 선점해 놓으면 수익을 조금 더 쉽게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컨셉. 매니저님이 항상 소개해 줄 때마다 저는 항상 맞아요. 잉 하거든요. 그래서 네.
왜 하필 왜 이 종목을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며칠 네. 있으면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갑자기 컨텐츠 종목 얘기하다가 왜 음원 관련된 종목을 얘기하지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막 20% 넘게 급등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나인도 한 발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측면이고 IT가 살아나면 그다음 살아날 수 있는 게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차원이고요. 이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은 세계 최초의 광계형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멀티 플랫폼으로 구축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높은 경쟁력이라든지 고성장에 대한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남에 따라서 당장 지금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또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더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로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최대 이제 오픈소스 아파치 프로젝트에 탑레벨 프로젝트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만약에 이게 탑레벨 프로젝트로 선정이 좀 돼버린다면 관련된 기업들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 이상 급등을 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제가 아까 인터넷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전자상거래 기업 중에 정말 잘 나가는 회사들이 중고나라, 네. 당근마켓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번개장터 이런 이게 중고 상품들을 거래하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4대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 하나가 바로 헬로마켓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헬로마켓이라는 회사의 지분 22%를 지금 인수해가지고 최대 주주로 지금 등극을 해 있는 회사거든요. 네. DB가 엄청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전자상거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라든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마어마한 소비 패턴과 이걸 이제 빅데이터화 시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멀티 플랫폼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의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차트를 열어보시면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서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큰 거래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환사채, 새3자 배정 인제 3호 사채 발행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거래가 한번 세게 들어왔거든요.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호재.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미래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한 이제 자본 조달을 지금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주가는 이제 바닥을 좀 치고 단기 반등이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비트나인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GST 그리고 비트나인 두 종목 알아봤고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